그렇습니다. 선생님 말씀 전적으로 저 동감을 하고, 그러니까 뭐 아나키즘 사회는 아니든 간에 어떤 사회든 뭐 여기서 이제 소설에서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나키즘이라고 아나키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이상에 불과한 거죠. 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떤 이상을, 인간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고, 사실은 저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은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이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이다. 그러니까 그게 꼭 아나키즘이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어떤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고쳐 나가려고 하는, 그것을 고쳐서 다른 사회, 좀 더 나은 사회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건 이제 선생님이 아까 혁명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뭐 그건 혁신이라 해도 좋겠고, 개조해도 좋겠는데, 일단 아나키즘과 아니고 간에 여기서는 이 소설에서는 무소유라고 하는, 소유가 과도하게, 그러니까 과잉이라 그러죠, 거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저는 무소유란 말을 우리가 과연 무소유, 아무도 소유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라는 그 어떤 사상에는 조금 저도 저항을 해요. 뭐 우리가 소유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네. 적어도 인간이 본능적으로 살기, 적어도 동물처럼 최소한의 어떤 그런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먹고, 뭐, 입고, 뭐, 의식주를 비롯해서 기본적인 필요, 기본적인 어떤 소유에 대한 욕망은 존재하잖아요. 네. 그것조차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흔히 이제 옛날에 에피크로스 같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에피크로스라고 그러면은 쾌락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네. 사실은 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어떤 소유, 행복, 이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돼. 누구나 누려야 된다. 그러나 필요 없는 과도한 이 과욕의 이런 어떤 욕망에 대해서는, 이제 쾌락에 대해서는 에피큐로스가 대단히 그걸 규제를 해야 된다. 그건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인간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소유, 과도한 어떤 소유 집중,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이제 이 소설에도 빼앗긴 자들에서 나타나는 거죠. 결국 무소유가 문제가 아니고 적정한 소유를 모두가 평등하게, 가능한 한 평등하게 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추구하는, 우리가 지금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이념도 사실은 그런 그렇죠. 추구의 어떤 목표인 거죠. 네. 이 소설에서 럭인이든 어떤 아나키스트이든 간에 완벽한 어떤 무소유든 완벽한 자유와 평등, 이런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 네.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회는, 그러니까 이 우라스란 사회는 풍요한 반면에 아누라스란 사회는 빈곤하잖아요. 이게 조금 이제 그것도 좀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 토마스 모아의 유토피아를 비롯해서 동양 사상에 나오는 유토피아로서의 도원경, 무릉도원은 네. 굉장히 아름답고 풍요한 네. 이상향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실이 가난하기 때문에, 현실이 특히 이제 토마스 모아의 경우에는 앵크로즈 무브먼트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농장이 네. 밭이 전부 양들의 어떤 목장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앵크로즈 운동을 비판하는 의미에서 유토피아라는 게 쓰여지잖아요. 네. 양의 세상이 아니라 인간의 세상, 인간이 추구하는, 인간이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네. 더불어 동양의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름다운 풍요로운 어떤 이상향 사회를 말하는데, 이 아나레스 사회가 왜 이 럭인이 새로운 유토피아로서의 아나레스를 빈곤한, 그러니까 자원이 빈곤하고 자연도 빈곤하고 그렇잖아요. 그냥 네. 가난한 사회, 네.
우라스는 굉장히 뭐 동식물도 풍부하고 뭐 여러 가지 자연도 풍부한데 이렇게 아나레스를 그렇게 묘사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레스를 충분히 풍요한 사회로 그릴 수 있었는데 네. 근데 역시 그러니까 풍요하고 아나우가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뭐 아나키즘 사회이기 때문에 빈곤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난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풍요하든 안 하든 간에 이 아나레스 사회가 추구하는 것은 무소유이기 때문에 완벽한 힘이 무소유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인간이 필수품은 유지하지만 의식주의 기본적인 어떤 그 삶은 보장이 되지만 과도한 소유, 과도한 풍요, 과도한 상품 생산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를 하는 또는 이제 반대로 과도한 어떤 그 노동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착취된 노동 이런 건 이제 좀 지양하고 네. 그야말로 여기서 뭐 노동도 그렇잖아요. 디브 레버, 그러니까 다이브 레버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노동을 나눈다, 네. 디비전 오브 레이버를 이제 줄여가지고 디브 레버라고 쓰는데 이게 결국 이제 무슨 컴퓨터가 네. 사람들의 일을 분배해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뭐 이렇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막 순위를 매겨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의미에서 누구나 어떤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디브레버가 하는 거죠. 네. 또 생산과 분배도 이른바 그 PDC,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oordination입니다. 그죠? 이 PDC라고 하는 기관에서 생산과 분배를 담당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상사회로 구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170년이 지나고 보면 결국 이제 거기 또 막 편성하는 사람이 나오고 거기서 뭔가 또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인간이 본능적으로 누구나 영원 무궁토록 이타주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기주의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계급 차별도 생기고 이제 그런 그 아나키즘의 이상을 추구한 아나레스에서도 어떤 새로운 권위가 발생하고 새로운 어떤 그런 상하 질서가 발생하고 불평등이 생겨나는 거죠. 그것에 또는 이제 거기 또 이기적인 존재들이 생겨나는 거죠. 사불 같은 사람이 생겨나는 거죠. 사실은 뭐 우리 대학의 어느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라고 얘기하지만 뭐 제자들 그 뭐 연구비 덩쳐먹는 교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존재 비슷하게 사불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에 실망한 절망한 이 주인공 셰빅이 이제 우라스로 가는 건데 지금 같으면 이제 미국 같은 게죠. 거기 이제 우라스에 지금 뭐 이렇게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대학이 초청을 받아 가는 거죠.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자기 사회에 결여되어 있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결국 실망하고 돌아온다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제 자신이 이제 아나키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소설에 묘사된 아나키즘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이 어떤 아나키즘 이론가가 쓴 그 책보다도 훨씬 저한테는 가끔 다가왔어요. 그래서 앙드레 고르 같은 사람은 진짜 이게 가장 뭐라고 할까 완벽하다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아나키즘 사회의 모습이다라고 예찬을 하기도 했는데 글쎄 뭐 꼭 그렇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튼 우리가 머리로 우리가 구상할 수 있는 아나키즘 사회까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이상으로 그릴 수 있는 유토피아의 원상 같은 이런 모습을 르긴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또 생생하게 그려준 소설이라는 형태로 생생하게 그려주는 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이 오멜레스를 떠나는 사람들이 이제 73년에 나오고 이 소설이 74년에 나오고 혁명 전날도 74년에 서더라고요. 아마 이
빼앗긴 자들을 쓰고 난 뒤에 혁명 전날을 쓴 것 같아요. 네. 뭐 혁명 전날의 주인공 아이라 여성이 그 자살하는 이야기도 일종의 이 아나키즘 사회의 뭐라고 할까 어떤 또 부정적인 측면. 오멜라스도 마찬가지죠. 오멜라스가 역시 아나키즘 사회로 그려지는데 여기 아날레스처럼 오멜라스도 그러나 거기에 그 오멜라스의 어떤 그런 완벽한 아나키즘도 희생자를 가지고 희생자 위에서 세워졌다고 하는 점에서의 어떤 아나키즘에 대한 비판이 오멜라스에 대한 이야기이듯이 이 빼앗긴 자들에서도 사실은 그 뭐 긍정적인 의미에서 빼앗긴 자들이라고 하는 번역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은 역시 빼앗긴 자들이 있다. 아나키즘 사회인 아날레스든 뭐 우라스는 물론이거니와 네. 그런 것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항상 인간은 자신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나아가는 끊임없는 어떤 그런 개혁 정신, 혁명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소설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이 그 불평등, 이제 양극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레나스의 가장 기초적인 그 원리는 그러니까 제1 원리는 고통을 분담한다는 거라고 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제 그 고통에 대한 무감각 그런 것이 이제 문제라고 이건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자기 소유와 욕망을 추구하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상호 협력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상호 협력을 통해서 분담한다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아레나스의 이제 사회에 이제 작동하고 있는 기본 원리인데,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 사실 이상이라는 게 항상 현실의 모순에서 파생된 거잖아요. 네네. 뭐 그냥 일반적인 이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 모순을 제거한 사회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아나레스라는. 네네. 그랬을 때 과연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에 맞아가지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이제 창조되는가. 그러니까 불평등이 제거되고 서로 평등하게 상호 존중하고 그렇게 행복한 사회가 이제 제거되는가를 한번 그 소설적 실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르긴의 이제 결론은 거기에서도 그것이 이제 계속 교육을 통해서 이제 유지되는 사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도니안주의 그다음에 그랬잖아. 애들은 그걸 배우면서 그냥 외우려고 한다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교조적인 인간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근데 지금 쉐백이나 그 친구들은 이게 교조적으로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 생생하게 이제 자기 존재 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교육을 받았지만 네. 쉐빅도 그런 교육을 네. 받았죠. 네. 근데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쉐빅은 그래도 이 아나레스 사회의 이상을 믿고 있죠.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조금씩 회의가 가는. 이주한 정착자들, 첫 정착자들의 정신적인 유산이 이제 쉐베까지는 면면이 그게 좀 생생하게 흐르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것이 흐르는 세대와 이게 막 굳어져 가고 각질화되어 가는 그 시점에 이제 그 쇠백이 존재하니까 갈등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류를 원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의 첫 이상은 나누는 건데 자기의 그 물리학 이론을 나누려 하지 않는 아나레스 사회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네. 자기가 이거를 이제 다른 행성 전 인류를 위해서 자기가 나누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진정한 오도니아입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라스로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우라스를 떠나온 그 자기 이제 조상들이 제일 처음에 가졌던 문제의식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이 너무나 왜냐하면 이쪽에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제 절실하게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제 구조가 저는 아까 교수님 에피크로스를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읽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 위에 이게 지어진 집이구나.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과 능력과 그 어떤 사회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정밀하게 사고해가지고 이제 가장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사회를 사실 조직해 놓은 거예요. 근데 네. 이것이 조금 이렇게 뭐 돌에다 작은 돌 하나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 중에 누가 욕심 많은 사람 하나 튀어나오거나 이래 버리면 쉽게 무너지는 건데 이상하게 그 아나리스에 사는 사람들이 다들 대단한 명상가의 대단한 사회주의자들의 이타주의자들의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꾸려나가지는 사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소수는 가능하다. 네, 그 이념에 동조하는 아주 고도의 생각하는 능력, 창의적인 인간, 굉장히 자발성 위에 이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놨을 때 그런 사실은 엄밀한 통제 속에 있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그냥 너무 이렇게 내추럴한 사람들이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예. 사회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상상해 보는 그 의미는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이런 모순에 대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수정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네. 도덕적인 인간, 그러니까 남의 고통을 이제 분담하고 또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것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행복과 그런 이제 그 자기 실현을 바라고 있다는 거를 깨닫게 해주는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교수님 이제 무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레스에서 실현되는 것은 여기 막 소유가 없어. 옷도 자기 게 없어요. 그냥 창고에 가서 자기한테 맞는 그렇죠. 거 이제 예. 뭐 얻어 입고 집도 주거지도 그냥 아무데나 가서 다 이제 그렇죠. 신고하면 잘 수 있고 예. 모든 게 이제 자기 소유라는 게 없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실현될 수 있는 거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집착을 이제 제한하는 대신에 자기의 취향이나 재능이나 그런 어떤 일에서 이제 자기 실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조를 실현해 놨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네. 있는. 예. 그러니까 애들도 무슨 그 건축이라던가 뭐 그런 예술적인 그런 것을 하면서 막 빠져들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측면에서 그런 소유에 대한 집착을 만약에 놓는다면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관심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참된 소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꾸고 있구나. 그건 좀 약간 이해가 된다는 좀 생각은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인간이 소유욕을 어떻게 그걸 버릴 수 있느냐. 네. 또 가족이나 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소유욕, 네. 내 아내, 네. 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난 네 거야, 너는 내 거야, 뭐 이런 식의 네. 이 사랑과 소유가 동일시되는 네. 뭐 그런 가족, 내 자식, 그런 것도 뭐 잘 내 그려져 가족 있죠. 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 사회에서는 그런 게 사실상 거부되는 사회죠.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아주 모든 사람이 이상주의적이고 모든 사람이 소유의 오해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네. 그런 어떤 아나키즘 사회나 무소유 사회는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사실 그런 사회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이제 꿈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한 자기 소유욕, 네. 특히 소유 과욕, 불필요한 소유에 대한 집착을 좀 버리고 자기 삶의 즐거운 어떤 그 뭐 일들, 뭐 자기 취향이나 자기 하고 싶은 일이나 이런 것들을 성취하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 보다 좀 더 나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나레스 사회가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인간이 그런 욕망을 버릴 수 있어, 본능을 버릴 수 있어, 뭐 그게 말도 안 되는 세상이야, 꿈도 꾸지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네. 가능한 한 그런 것을 버리도록 노력해보는 것, 또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인간적인 어떤 가치라면, 그런 사회를 우리가 꿈꾸는 것이 인간적인 어떤 길이라면, 네. 그렇게 노력해보자라고 권유하는 이야기가 이 소설인데, 아나키즘인데, 그거를 인간은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야. 인간은 그런 본능적으로 소유에 대한 욕망이 있고, 가족에 대한 욕망이 있고, 내 것, 내 가족, 내 사람에 대한 욕망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하면 얘기는 처음부터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것, 이 아나레스에 그려진 어떤 그 아나키즘적인 그 요소는 그걸 꿈꾸는 이야기라 해도 좋아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그 꿈을 꾸는 인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니까. 네. 그런 점에서도 이 소설은 충분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그 아나레스 사회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라던가 그런 상황 중에서 뭐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되세요? 이건 괜찮네, 뭐 이런 거. 역시 무소유죠. 무소유라는 말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기본적인 네. 욕망의 충족은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러나 과도한 소유욕은 좀 규제하는, 사회적으로 규제되는. 네. 그런 어떤 사회적 규제가 되면 사람들이 보다 이타적으로 변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여튼 저도 가능한 한 그런 좀 덜 소유하는, 또 소유에 어떤 그 집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나레스의 여러 가지가 마음에 드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아나레스에서 이제 이타주의라는 것이 이제 상식으로 되어서 그런 걸 다 추구하잖아요. 네네. 그것을 이제 정의와 도덕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그러지 못했을 때 그걸 부끄러워서 이제 그걸 말 못하는 거. 네네. 네. 예. 그리고 자기가 거기 보면 자식도 너무 사랑할 때, 예.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견제받는. 예. 이렇게 그 분위기로 그냥 네네. 쟤는 소유주의자야. 예. 네, 소유주의자라는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 이제 자기에 대한 인격 모독으로 이렇게 느끼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한다는 거죠. 이 사회 의식이라는 게 분명히 이타적인 의식이고 좋은 건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위선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네. 그걸 위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또 그런 자기 이제 그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할 수 있고 그럴 때가 있고 자주 그렇고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지 말자는 거죠. 근데 말자는 거 하고 예. 그냥 그건 합의. 이기적인 욕망을 자연스럽게 안 추구해지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안 추구하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누구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게 그게 사실 뭐 인간의 본능이냐 아니냐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적어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에 이기적인 욕망, 성공 열망 이런 것을 좀 규제하는 것이 네. 일종의 하나의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모랄로 네. 존재한다면 그 모랄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르귄의 그 아주 섬세한 그러니까 휴머니즘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이제 그런 걸 지적하더라고요. 우리의 그 사회 의식이라는 게 다시 우리를 권위적으로 이제 억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모랄이 스스로 그걸 찬동하고 스스로 그걸 의식해서 네. 그 모랄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네, 네. 그 모랄이 우리를 억압할 때 네. 근데 그 억압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올 때 당근 나오죠. 나오죠.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억압은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상당히 위험한 사고를 하고 계신다고 저는 위험하다고요. 아니요. 근데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원시 사회나 이런 사회에서요. 네. 과도한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은 추방을 시킵니다. 그 사회에서. 넌 이 사회에 살 수 없다. 함께 살 수 없다. 네. 그 사회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추방을 시키는 거죠. 넌 이 사회를 떠나라. 그것은 나는 있을 수 있는 규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유라는 또 하나의 이제 항이 있잖아요. 우리가 평등만을 추구했을 때 이제 자유는 이렇게 욕망의 자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억압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억압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가치를 지키는 것이 자유이지. 네.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걸 하는 그런 방종, 욕망의 극단을 추구하는 그런 그건 자유가 아니죠. 소유.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끝없이 하려고 하면 한이 없는데, 네. 자, 세상엔 다 인간은 자질적으로 평등하지 않아요. 네. 뛰어난 사람도 있고 뛰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또는 뛰어난 사람 중에는 뭐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 머리가 그냥 뭐 창조적으로 좋은 사람만이 아니고 이속에 밝아가서 뭐 경제적으로 뭐 투기에 아주 천재적인 재주를 보이는 뭐 LH 이런 식으로 하여튼 돈벌이에 능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세상에는 네. 여러 가지 재주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돈벌이에 능해서 지 혼자 많이 돈을 벌리면 다른 사람은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엄청난 그 욕망을 추구한 사람을 그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이 많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걸 가능한 한 그걸 뺏어서 그걸 세금으로 뺐든지 어떻게 뺐든지 간에 뺏어서 그걸 분배하는 것이 한 사회의 모랄인 거죠. 네.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추구를 해가지고 그 사회에 해악을 끼치면 그 사람 규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자유에 대한 본능, 그 억압이라고 할 수는 없는 네, 거죠. 네. 적어도 반사회적인 네. 어떤 본능의 극단적인 추구, 예를 들면 성욕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무력도 그렇고 그런 욕망의 추구는 그 규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억압이라 할 수는 없는 거죠. 범죄 수준이 되면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 아나리스의 어떤 근간이 되는 것이 자발성. 네네. 또 그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거기 아나리스 사는 사람들이 그 이 자발성이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감각을 지니고 있더라고요. 그걸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이 존중되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사회 의식이 이게 뭔가 그 사회가 자기를 보는 눈 그런 것에 의해 그러니까 그런 과도한 어떤 권위죠. 자기가 권위를 이미 부여했으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생기는 이제 자기 비판이나 죄의식 이런 것들이 그
자발성을 이제 가로막는 뭔가 남 눈 때문에 뭔가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지점을 이제 이 주인공이 이렇게 포착을 하고 네네. 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지점을 인정하고 이 지점을 내가 정확하게 인정하고 내가 자발성에서 후퇴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닌 그런 길은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혁명의 이제 출발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아나레스의 이제 그 반대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저항하는 자발적 조직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친구들하고. 그래서 근데 이런 이제 그 진행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성찰하는 정신, 생각하는 힘, 계속 관찰하고 비판하고 뭔가 자기들의 이제 자유와 자발성을 지키려는 그 의식으로 이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 아나키즘이라는 것의 이제 정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정신이 아닐까 싶기는 했어요. 이걸 보면서. 그게 상실되면 아나키즘이 파괴되는 거죠. 네. 그게 상실되면. 그러니까 그런 자발성 없이,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그 사회에 공유하는 자발성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그 자발성을 갖지 않고 이걸 타율적인 어떤 그런 권위의 어떤 그 억압이라고 느끼고 그 사회를 떠나버리려고 하면은 더 이상 그 아나키즘 사회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끊임없이 이제 혁신한다고 할까, 혁명해야 한다 하는 게 이제 이 소설의 뭐 결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회를 열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열린 결론, 네. 뭐 그렇게 이야기 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